여러분, 행복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분석. 그 첫 시간에는 금욕주의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회의주의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금욕주의가 뭡니까? 금욕주의는 우리가 어떠한 욕망도 가지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의식의 분열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의식의 분열은 불행이고 의식의 통합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식을 통합시키는가 하는 이 기술이 바로 행복의 세 가지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아예 분열을 만들어내지 않음으로써 통합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행복론, 그것이 바로 스토이시즘, 금욕주의입니다. 자, 금욕주의를 우리는 수도승의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어떤 성직자들이나 수도승처럼 어떤 세속적인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어떠한 욕망도 갖지 않음으로써 마음의 평정함과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복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다루는 회의주의는 제가 이름을 붙이길 게으름뱅이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회의주의라는 게 뭐냐? 우리가 욕망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의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욕망이 생겨납니다. 욕망이 생겨나면 그들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욕망의 가치를 부정하는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냄으로써 다시 욕망을 사라지게 만들고 다시 평화로운 통합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욕망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겨난 욕망을, 그 욕망의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다시 통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부정하면 그 욕망은 볼품없고 가치 없는 것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욕망이 아닌 것입니다. 욕망이 생겨나면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다시 통합에 이르는 방식. 그러니까 이 회의주의자들은 뭔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열렬히 노동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법고시를 치겠다는 욕망이 생기면 그 욕망 때문에 내가 괴롭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사법고시의 무가치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그런 시험을 친다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성공을 노리는 하찮은 삶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사법고시를 쳐서 합격을 해봐야 별 볼 일 없다든지,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겠다는 그런 욕망이 생기면 그 욕망을 공부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면서 그런 것들의 무가치를, 공부 좋은 대학을 나와봐야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논리를 새롭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정신이 굉장히 바쁩니다. 계속해서 상상해야 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논리를 상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회의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그 가치를 부정적으로 회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통합을 이루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욕망의 가치를 부정하라. 욕망의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의식의 분열을 통합한다. 이게 회의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이런 회의주의자들은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집니다. 자, 허무주의는, 자, 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욕망의 대상을 성취함으로써 행복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이 갖는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바로 허무주의입니다. 모든 가치를 회의함으로써 허무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페시미즘으로 빠집니다. 염세주의로 빠집니다. 니힐리즘과 페시미즘은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염세주의라는 게 뭐냐? 욕망을 통해 얻는 기쁨이라는 것은 하찮고 가엾은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자세가 이 세상을 하찮게 여기는 염세주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이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면 이 세상 자체가 살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아주 하찮은 세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금욕주의는 욕망을 만들어내지 않음으로써, 분열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음으로써
통합을 유지하는 행복이고, 그 회의주의는 욕망을 가짐으로써 분열이 일어나지만 이 욕망의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의식의 운동을 우리는 회의주의적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회의주의적 행복을 게으름뱅이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그 욕망을 위해서 노동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값비싼 어떤 컴퓨터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컴퓨터를 사면 그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노동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좋은 컴퓨터를 가져도 별 쓸모가 없다. 아니면 좋은 컴퓨터에 아주 무가치함을 계속해서 상상해냄으로써 그런 욕망 자체를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머릿속으로 행복을 이루는 것이지 결코 몸소 그 욕망을 충족하는 그런 행복주의자들은 아닙니다. 만약 욕망이 생겼을 때 그 욕망을 열심히 노동해서 그 욕망을 이루어낸다면 그것은 회의주의가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릴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생겨서 우리의 의식이 분열되면 이 둘 사이의 거리, 아니면 프랑스 철학에서는 이런 분열을 시간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독일 철학에서는 이걸 거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거리와 이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 한마디로 이 둘을 통일시켜 나가는 그런 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쾌락주의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시대의 그런 어떤 쾌락주의, 정신적인 만족이라든가 아니면 육체적인 만족이라든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욕망을 사랑하는 그런 행복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름 붙일지 모르겠지만 쾌락주의, 그러면 생겨난 욕망들을 부정하지 않고 그 욕망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저는 여기서 쾌락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욕망을 사랑하라. 욕망을 성취함으로써 분열을 통합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행복과 아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쾌락주의자들, 욕망을 그러니까 어떤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동하고, 또 그 욕망을 이루고 나면 더 높은 욕망을 설계하고, 또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투자해 나가는 이런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쾌락주의자들. 그런데 말은 쾌락주의지만 실제 이 쾌락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쾌락적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끊임없이 그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정열과 에너지를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이전의 자기를 부정하고 더 나은 자기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쾌락주의의 역설, 그들은 결코 쾌락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쾌락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삶은 도리어 고통으로 점철된 삶입니다. 사법고시를 치겠다는 그 원대한 어떤 목표들을 위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합격을 하면 그 기쁨을 잠시 누린 다음에 더 높은 검찰총장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위해서 또 10년, 20년 죽으라고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르면 또한 더 큰 꿈을 위해서 또 새로운 욕망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끊임없는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쾌락주의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끊임없이 욕망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충족해내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분열과 통합을 반복해서 이게 끊임없는 이 단순한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분열과 통합을 거듭하면서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이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욕망은 인간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을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스파이럴 디벨롭먼트, 나선형의 어떤 발전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떤 나사의 그 호음들이 계속 그냥 제자리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한 바퀴 돌 때마다 더 높은 자리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욕망을 통해서 점점 더 높이 고양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욕망은 삶을 발전시킵니다. 금욕주의자들, 욕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은 편하겠지만 자신의 삶이 큰 발전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지 어떤 환희라든가 큰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쾌락주의자들은 고난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인생의 거대한 환희라든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은 문제점이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주의 내지 쾌락주의는 인간을 성장시킨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행복론이지만 이 안에는 좌절의 위험, 고통, 그런 것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욕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쾌락주의자들은 반드시 한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좌절을 이기는 기술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좌절을 이겨나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정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런 끊임없이 자기 어떤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담금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초인에 비유하였습니다. 초인이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 나가는 사람들, 자기가 정말 이룰 수 없을 것만 같던 그런 꿈들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 또한 자기 자신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서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자신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끊임없는 자기 초월, 자, 이런 사람, 이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사람을 초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독일어로는 위버메슈라고 이야기하는데, 위버는 뭔가를 넘어 나간다, 넘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해서 초월해 나가는 사람을 위버메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어 번역에서는 오버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뉘앙스가 좀 우스꽝스러우니까 요즘에는 슈퍼맨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 니체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위험한 법이지만 어떤 것이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금욕주의도 좋고 회의주의도 좋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그 젊은이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욕주의는 어떤 세상에서, 어떤 조건에서 금욕주의라는 행복관이 꽃피웁니까? 뭔가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절망적인 세계, 그리고 어떤 꿈을 꾸고자 해도 따라주지 않는 육체, 뭔가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주의는 바로 게으름뱅이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다운 욕망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만한 부지런함이 없습니다. 회의주의는 자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주의의 자기 모순은 뭐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의 가치를 부정하면서도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먹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현실의 가치 같은 것들은 그저 거짓말로 쉽게 부정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 속에서 부정해도 우리는 그 물질적인 세계, 현실 세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법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힘과 에너지를 발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건전한 욕망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이런 욕망이 세계를 발전시키고 세계를 진보하게 만들고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벌써 모두 수도승처럼 욕망으로부터 초탈해 있다면 그런 세계는 어떤 생명력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니체의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여러분,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